네, 뭐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뭐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뭐 무작정 그냥 선택을 하진 않잖아요. 뭐, 이 종목이 뭐 내가 아는 종목이야, 뭐 내가 아는 회사 이래서 선택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차트나 뭐 기본적인 분석을 살펴보게 되는데, 어, 이거는 그 차트만으로 봤을 때 요 정도에서 사면 어떨까? 뭐 요 정도에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뭐 매도를 해볼 만하다. 뭐 요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종목을 뭐 살펴본다면 뭐 개인마다 이렇게 각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월봉이나 주봉으로 먼저 장기적으로 얘가 어떤 상승 추세에 있나 이제 매수를 한다면 상승 추세에 있나를 먼저 보고 얘가 상승 추세에 있고 뭐 어디 그렇게 그 추세 안에 있으면 일봉으로 봐가지고 얘가 어떤 자리에 있나 지금 단기적으로 뭐 여기가 저점인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 차트를 기준으로 이제 그냥 보는 그 방법 중에 뭐 하나인 거죠. 그 중에 이번에 볼 방법은 뭐 종목을 이제 몇 개 살펴보다 보니까 약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LF라는 종목인데 얘가 지금 LG상사로부터 분류된 의류 생산 판매 업체고 얘가 아마 LG패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LG패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만약에 얘를 지금 산다면 왜 사는가, 얘를 만약에 지금 판다면 뭐 왜 파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뭐 물론 그 증권 뭐 전문가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전문가들은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물론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이 종목이 뭐 어떻게 누가 만약에 이 종목 어떠냐고 물어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파세요 안 파세요 이 정도만 얘기하지 얘를 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잘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세하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무슨 뭐 쓸데없이 무슨 강좌네 강의네 그래가지고 뭐 별나 거창한 어떤 강의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너무 또 기초적인 것부터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설명을 해도 너무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좀 피곤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별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자신만의 무슨 기법이냐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쓰는 뭐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동평균선이라는 이름 대신에 뭐 자기만의 무슨 이상한 걸 붙여가지고 이게 황금선이네 생명선이네 해버리면 어차피 똑같은 걸 갖다가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단어가 달라지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게 뭐 또 다른 건가? 이러면서 좀 그 이해를 하는데 방해를 좀 끼치는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 뭐 이평선, 뭐 일목균형 이런 거는 그 공통된 이름을 그냥 사용하면은 누구나 봤을 때 이게 이거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이상한 전문가들 장사꾼 같은 사람들은 뭐 일목균형에다가 무슨 자기만의 무슨 기법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게 뭐네 하는데 설명은 일목균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목균형에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 누구나 일목균형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 그냥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전문가들이 좀 그게 문제가 있죠. 여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게 뭔가 자신만의 기법이냐 이렇게 해버리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일단 LG 패션을 한번 보면 처음에 이제 일봉부터 볼 수도 있고 월봉부터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주봉을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월봉은 이제 너무 기니까요. 이렇게 너무 긴 것까지 볼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일단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보면 별건 없죠.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여기 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얘가 많이 내려왔네 그냥 이 정도지 얘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일봉상에서 볼 때 만약에 가늠을 한다면 한 요 정도만 요 정도로 가늠을 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올까 뭐 이 정도고 그리고 뭐 수급으로 봤을 때도 이거 지금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개인도 이제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외국인은 팔고 있구나 뭐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졌던 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뭐 대충 살펴보면 윗꼬리를 많이 달고 얘가 지금 윗꼬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윗꼬리가 많이 달고 내려왔다는 건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매도세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약간 빠지긴 했지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면 여기서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 터지고 장대 양봉이 하나 생겼죠. 그럼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뭐 이렇게 흘러 내리다가 그 후로 뚜렷한 뭐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이런 변화도 없이 흐물흐물 하다가 그냥 힘없이 빠진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런 데까지도 어떻게 보면 뭐 버틸만 한 거죠. 왜냐면 별 의미 없이 거래량도 없고 뭐 뚜렷한 의미 없이 그냥 흘러내린 거니까 뭐 반등의 기회를 살펴볼 수는 있었겠으나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살살 터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여기서도 지금 위에서 여기 있던 이제 매도세가 눌려가지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도 역시 변변찮은 반등을 노리다가 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또 한번 하락을 한 건데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됐느냐? 최근에는 여기서 나온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 많은 거래량이 나온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뭐 이게 여기서 한번 여기 저점 근처를 갔다 왔으니 쌍바닥이니 반등하겠다 사실은 이런 것조차도 의미를 둘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긴 했는데 지금 밑에서 올라올 때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얘가 뚜렷한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봉을 한번 보면 제가 요거를 조금 얘 뭐지 하고 본 이유는 이제 월봉에 있는데 뭐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월봉은 상당히 긴 어떤 그 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월봉으로 봐가지고 얘가 저점인 것 같다 어떤 추세가 있고 얘가 저점인 것 같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그만큼 크겠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월봉이다 보니까 1개월에 봉이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반등이 나와도 몇 달이 걸린다는 거죠. 단기적인 막 며칠 몇 주 내에 이런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보면 저는 이제 일목균형을 주로 보는 편인데 뭐 이평으로 보는 거나 일목균형으로 보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일목균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평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일이다. 그럼 20일의 종가의 평균값을 나타낸 선이라면 일목균형은 20일이라 그러면 20일에 최고하고 최저하고 중간값을 더해가지고 평균값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종가면은 이평선은 이 종가만 의미가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았을 때 최고가도 포함되는 거니까 더 많은 가격의 평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이 선이 그 이평선은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뭔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기준으로 삼기에 조금 편리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목균형을 보는 편인데 여기 월봉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주목한 추세는 뭐 외국인이 매수세가 있네 없네는 그렇게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기관하고 뭐 반대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개인이 꾸준히 매도세를 내면서 지금 얘가 반등을 했고 다시 한번 뭐 눌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기관이 올라오고 외국인이 내려가면서 뭔가 손바뀜이 있을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앞에는 이제 뭐 2011년, 12년 너무 오래된 기간이고 여기 2013년에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약간 고점 살짝 올라가고 다시 또 내려올 때는 여기서 저점을 살짝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얘가 이렇게 주기가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 주기인데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죠. 여기서도 보면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왔다가 고점만 살짝 뚫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거기가 이제 일목균형에서 기준선이 있는 자리를 살짝 깬 거고요. 살짝 밑에 있는데 이 추세를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하단 지지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당장 막
왕창 사는 건 아니겠지만 관심을 두고 꾸준히 산다면 뭐 막 여기까지 막 몇십 프로 가는 거는 몰라도 얘가 이 주기가 맞다면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한 3달, 4달 정도를 들고 한 36,000원?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한 3달, 한 2달, 3달 해가지고 한 20% 정도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빠르면 뭐 한두 달 내에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샀을 때, 좀 편리하다면, 얘가 지금 뭐 돌파 매매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저점을 살살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저점으로 봤으니까 손절가를 짧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약간 장점이겠죠. 손절을 뭐 한 3만원이나 한 29,000원, 이렇게 아주 짧게 잡아가지고, 이 저점, 직전 저점을 만약에 깬다면, 뭔가 얘가 다시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고요. 물론 허무하게 뭐 깨고 그냥 금방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조금 적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가 올라온다면 그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뭔가 저점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 여기서 올라온다면 2015년 지금 후반기에 계속 상승을 한다면 한 20, 30%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기다가 일목균형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약간 하락 추세에 있는 건 맞는데, 그거를 이제 언제 뒤집으려면 꽤 걸리겠죠. 시일이 못해도 한 1,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매물대를 뚫고 나온다면 한 30%? 한 3, 40%? 뭐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일목균형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후행 스팬이 여기 있는데, 얘가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여기 기준선 여기 매물대까지 온다 그러면 한 39,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 그러면 한 30% 되겠죠. 뭐 그러면 한 서너 달 만에 한 30%를 만약에 간다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매수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월봉에서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면 약간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봉을 봐야죠. 주봉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럼 월봉에서는 지금 뭔가 여기 추세를 그리면서 여기가 약간 저점인 느낌이 났는데, 그럼 주봉을 이제 약간 더 세밀하게 들어가니까 그 큰 추세로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보면 비슷하지만 얘가 이제 약간 더 세밀하게 한 주 간격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를 살짝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수급은 어떻게 변하나. 아주 장기적인, 너무 그렇게 장기적인 그 시선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둔감하게 볼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조금씩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는 거죠. 주봉에서 봤을 때는 수급은 역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뭔가 약간 손바뀜 느낌이, 여기 부분에서 지금 손바뀜이 오면서 기관이 뭔가 매집을 하고 있는 느낌은 살짝 있죠. 물론 여기서 이 주에는 뭐 한 7% 가까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개인이 별로 달라붙어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보통은 개인이 살 때 떨어지고 개인이 팔 때 오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상당히 영리하게 여기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여기가 저점, 그 다음 저점, 이렇게 저점이 살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121선이 걸쳐 있네요. 120주선이죠. 그러니까 1년이 한 50주라고 치면 거의 한 2년 평균값 있는 위치까지 얘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를 보통 한 120주선 정도 되면은, 120주나 121선 정도 되면 상당히 장기 입형이기 때문에 어떤 지지나 저항의 의미가 아무래도 21선이나 20선이나 60선보다는 더 크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서 뭔가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아주 짧게 잡는다면 여기 120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만원 손절가를 잡고 사볼만 한 거고, 뭔가 조금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확인을 하고 얘가 하락 추세가 같다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하고 판다면, 지금 직전 저점인 여기 한 28,500원, 그러니까 28,500원이나 한 28,000원을 깬다면 얘가 좀 하락 추세다 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봉상에서도 추세가 거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씩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못해도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올라온다면 지금 그래도 한 3달 정도는 잡아야겠네요. 이게 지금 주봉이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주봉까지 봤을 때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뭔가 손절선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좀 간편하고, 여기서 올라가면 좋고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손절을 해가지고 손실을, 그러니까 손절선이 짧으니까 손실을 적게 보고 금방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후행 스팬 보면 후행 스팬이 지금 여기 내려오면서 직전 저점 근처까지 왔는데 일단 여기서 지지 받고 얘도 한번 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주봉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주봉에서는 지금 일목균형 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약간 그 상승세에 들어온 느낌이네요. 지금 느낌은 아니고, 여기 일목에서 지금 선행 스팬 1번하고 2번이 교차되면서 색깔이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라는 거는 약간 상승세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얘가 꺾여 버린다면 이게 이제 교차되면서 파란색으로 하락세로 바뀌겠지만, 아직은 상승세에 있는 상태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더 큰 상승세로 갈 수도 있는, 그러면 주봉만 보고 또 매수를 할 수는 없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일봉까지 봐가지고 여기가 정말 최저점인지 살만한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일봉으로 보면 조금 판세가 이상한 게, 지금 개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개인이 그나마 이제 기관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수량까지 살펴보면 좋겠지만 대충 그냥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텐데, 이제 너무 비중이 적은 애들은 외국인이 막 1%, 2%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그래프만 보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한데, 이 종목은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개인이 조금 들어왔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직전 저점이 한 28,000원, 지금 여기 120선이 3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3만원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 사이에는 3만원도 한번 깼다가 올라오고 한 흔적이 있네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이제 일봉으로 보면 여기를 두 번 갔다가 오면서 뭔가 거기에 약간 지지의 의미를, 근데 얘가 확실히 뭔가 바닥에서 돌아섰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하락 추세에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꺾여가지고 여기서 약간 반등을 하다가 여기서 꺾여가지고 지금 일목균형에서 기준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저기가 아마 한 21선 근처쯤 될 거야 아마. 여기쯤 되는데 21선 깨고 내려온 거랑 거의 비슷하죠. 얘도 일목균형 얘가 26일 평균인가 26 평균이라서 거의 21선이랑 약간 비슷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지금 깨고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로 이미 돌아섰죠. 한번 돌아섰는데, 이 하락 추세가 어디서 멈출 거냐가 문제인데, 지금 여기 3만원이라는 거는 주봉에서 봤을 때도 의미가 있는 곳이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깨긴 했지만 그래도 직전 저점을 아직 안 깼기 때문에 월봉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3만원인데 중간에서도 여기서도 돌렸으면 만약에 어떤 그 추세가 바뀌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 어떤 의미를 찾아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가 꼭 3만원이 의미가 있어 없어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원인을 찾아서 얘가 이런 이유로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주봉에서 보니까 3만원이 의미가 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사볼 만하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게 꼭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뭔가 그 자신만의 매수하는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래야 되나요?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누구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기에 의미를 약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얘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월봉이랑 주봉은 뭔가 여기가 저점인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확실히 돌리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라는 심증은 가는데 아직 물증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 갔다 오고 여기서 변동폭도 없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양봉이 뻑 삐져나온 것도 아니라서 아직은 확실하게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있는 자리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거래량이 여기 이 주변보다 한 2배 정도? 한 이 정도? 한 20만 주 정도 터진다. 그러면서 여기 기준선을 뚫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121선을 뚫고 나오면 뚫고 한 32,000원, 32,000원 정도를 넘어간다면 거기서는 아 얘가 뭔가 추세를 돌렸구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봉 월봉을 보면은 한번 살만은 한데 만약에 일봉까지 봐가지고 확실히 내가 뭔가 싼 데서 사고 싶다 아니면 확실히 얘가 추세를 돌린 거를 확인하고 사고 싶다면 살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주식에서 최저점하고 최고점에서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더군다나 뭐 일봉에서 진짜 최저점에 난 사가지고 최고점에 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본다면 사실 얘가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 나올 때 확실히 눈에 띄게 얘가 확 튀어오르는 게 아니고 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옛날 뭐 주식 그 속담 뭐 이런 거 보면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처럼 그 최고 최저점을 잡으려다 보면 결국은 매수하기도 힘들고 매도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뭔가 분할 매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언저리에서 약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또 얘가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고 한 32,000원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또 아 얘가 지금 사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럼 일봉에서도 지금 얘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여기가 지금 한 3만원이나 29,000원에 샀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아직까지 별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7,000원인데 37,000원이나 3만원이나 뭐 한 3, 4% 한 5%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이제 감내를 해야죠. 뭐 주식하면서 막 1% 떨어지는데 막 벌벌벌 떨면서 나는 그 10%, 20% 먹을 거야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주식은 내가 10%를 먹을 거면 10%를 잃을 위험성을 똑같이 안고 있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 여기서 차곡차곡 사볼 만한 거죠. 어차피 손절선은 짧게 잡으면 3만원이고 그 밑으로 28,000원이면 한 10% 정도 되겠네요. 10%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손절을 잡고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전 저점 깨면 나는 이제 도망갈 거다. 그럼 뭐 짧게 잡으면 한 29,000원, 29,000원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조금 사다가 29,000원 깨면 아 이건 아니었나 보다라고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씩 올라가면 조금씩 상승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이제 그 수익으로 버티면서 외초에 잡았던 한 38,000원, 9,000원 예, 그 정도까지 쭉 끌고 가보는 거. 여기 직전 고점이면 한 37,000원이니까 뭐 조금 안전하게 한다면 36,000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끌고 한번 가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사야 되냐? 일봉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번 살만한 한 자리다.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뭔가 변화를 한번 줄만한 그런 가능성은 살짝 보인다. 라는 거죠. 개인적인 이제 그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매수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일봉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조금씩 사가지고 일단은 일목균형에서 기준선하고 120선하고 32,000원 정도까지만 뚫어주면 32,000원까지 올라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 만약에 거래량 없이 올라온다면 그냥 여기 하락에 따른 그냥 단기 반등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되겠지만 이제 거래량을 봐야겠죠. 거래량이 아무래도 몰려야지 뭔가 이게 매수세가 있다는 그런 확실한 신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후행 스팬에서도 그러니까 일목균형이 조금 보기 편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가의 매물대도 쉽게 볼 수 있고 얘가 지금 어떤 추세에 있는지도 뭐 쉽게 볼 수 있고 얘가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보면 파란색이니까 하락 추세에 있고 전혀 아직 돌린 게 없어요. 일봉상에서는. 그리고 후행 스팬이 지금
현재 있는 그 평균가를 이제 뒤로 밀어갖고 보여주는 건데, 얘가 후행 스팬이 얘가 20이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 현재가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뒤로 민 거죠. 지금 한 20 정도 되겠는데요. 뒤로 밀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런 봉들이 저항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가가 이제 올라가려면 이전 여기 부분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야 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그 봉도 저항이 되고, 여기 나오는 뭐 기준선이나 이런 것들, 기준선, 전환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항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쉬운 거죠. 여기서 만약에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 단기간에 한 10일 만에 여기까지 올라온다. 얘가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그럼 여기도 저항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후행 스팬으로 봤을 때도 여기 지금 기준선 있는 가격대가 한 33,000원, 35,000원, 4,000원 이 가격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기준선이 이 날짜로 봤을 때 지금 26일간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거기에 그 어떤 그 힘이 좀 몰려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거나 과거거나 그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6선 정도 되니까 한 달 정도 되겠네요. 한 달 정도의 어떤 가격에 그런 의미를 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봉상으로 그렇게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주봉상이나 월봉상, 그리고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뭔가 지금 기관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한 2달, 3달 동안 뭔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그리고 6월 초에 여기서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여기서 기관이 매수를 들어오고 외국인이 매도를 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손바뀜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주봉 월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전에 설명했던 뭐 그런 이유로, 물론 이게 이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증권방송 보고 어떤 뭐 전문가가 나와서 뭐 LG 패션의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옷감이 어쩌고, 의류가 어쩌고, 그냥 어디서 한번 읽고 나온 그런 그 회사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 막 어려운 이상한 전문 용어들 써대면서 설명하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냥 이거 괜찮은데 하고 LG 패션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이제 개인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생기고 그게 정답에 가까워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증권방송 보고 거기서 추천하는 거나 이렇게 보고 그냥 막연히 괜찮은데 하면 사야 되고, 아니면 그 전문가 무슨 뭐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막 한 달에 막 70만원, 100만원씩 내면서 그 사람들이 이거 사세요, 파세요, 이거 사세요, 파세요 하면은 이제 그거대로 하면서 뭐 수익을 조금 편하게 본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주식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아주 뭐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매매를 하는 방법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떤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저건 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는 판단 정도를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목은, 실력이라고 하긴 좀 그러고, 이런 게 이제 막 책을 많이 본다고 뭔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매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이 책들은, 주식 책들은 사실 그 몇 개 안 되는 기법이나 보조지표를 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게 마치 나만의 기법이고 이게 숨어있는 내가 비밀을 이걸 알려준다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기법들을 약간 변형하거나 아니면 보조지표 몇 개를 섞거나 뭐 이래가지고 자기의 기법인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은 책 한두 권을 보면 그냥 대충 뭐 주식에 어떤 사용되는 용어라든가 뭐 기본적인 몇 가지 기법 정도 그냥 습득하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매매를 하면서 뭔가
실력이 는다기보다는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됐고 저렇게 해봤더니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마치 어디 교육이나 뭐 학습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종의 학습을 꾸준히 거치다 보면 아 여기서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뭐 실패했어. 성공했어. 이런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조차 누군가의 말을 듣고 종목을 산다거나 전문가의 말을 듣고 사고팔고를 계속 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매번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종당하듯이 주식을 매매하게 된다는 거죠. 전혀 뭐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이 전혀 쌓이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그쪽에 의존하게 되고 뭐 물론 자금 규모가 막 뭐 몇억 몇십억 단위라서 뭐 그 전문가들한테 뭐 1, 200만 원 한 달에 내면서 거기서 그냥 사고팔고 하는 대로 리딩 받으면서 매매하는 게 난 좋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그게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막 뭐 굴리는 돈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럼 전문가한테 한 100만 원 주고 전문가가 한 달에 수익 한 5%, 10% 확실하게 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익이 되겠지만 전문가도 100%가 아니거니와 그리고 아니거니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뭔가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거기에 그 의미 부여를 자꾸 하면서 뭔가 경험을 하면서 그걸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뭐 꾸준하게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자기만의 뭐 비법이 있다든가 뭐 주식 일지를 쓰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꼭 주식 일지를 막 일기처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자기만의 경험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누구 말을 계속 듣고 그냥 사고팔고 하면서 매매일지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뭐 어떤 전문가가 이 종목 사세요 해가지고 사고 이 종목 파세요 했는데 전문가가 말한 그 몇 가지 뭐 이상한 이유를 매매일지에 백날 써가면서 이러해서 이래서 사라 그래서 나는 샀다. 이런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어떤 뭐 종목을 샀는데 얘가 막 계속 떨어져가지고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매매일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매매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기억을 계속 몸으로 느끼면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되뇌이면서 그걸 계속 기억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뭔가 자기만의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런 어떤 자기만의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찾기는 조금 쉽지 않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한 거는 그냥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뭐 일목균형이나 이평선을 이용하고 뭐 어떤 추세를 보고 얘가 약간 그 추세를 파악한 다음에 이 정도 뭐 여기가 약간 저점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손절가를 작게 잡고 대응할 수 있는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방법을 그냥 설명을 한 거고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워낙 기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보조지표를 보고 뭐 MACD 뭐 어쩌고 이런 거 판단하고 거기서 뭐 얘가 뭐 빨간색으로 변했으니까 얘를 사고 말고 이런 너무 간단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경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합에서 아 얘가 이러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그거 자체로도 뭔가 한 단계는 약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명확한 이유를 될 수는 없지만 뭐 이 정도만 판단하고 매수한다면 적어도 후회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실수를 하면 조금씩 고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주식이 어떤 기법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사실 심리적인 싸움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평선이나 일목을 보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저항을 받는 게 아니고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여러 사람이 보고 이평선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121선이 있죠. 그럼 누구나 여기서 항상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학습을 했으니까 121선이면 상당히 장기 이평인데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럼 얘 여기 못 올라갈 거야 라고 파는 게 그게 전체적인
어떤 심리 상태에서 팔게 되면 여러 사람이 팔다 보니까 거기가 진짜 저항이 돼버리는 뭐 약간 그런 효과도 약간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 하려다 까먹었는데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심리 싸움인 거죠. 사실은 여기서 내가 사냐 파냐에 어떻게 보면 그냥 심리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파는데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이유를 나 스스로 찾아가지고 거기서 버틴다면 버텼는데 얘가 다시 올라갔다, 상승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심리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떨어졌는데 만약에 본인만의 어떤 이유나 방법이 없다면 상당히 불안해지거든요. 얘가 만약에 지금 오늘 여기 떨어졌죠. 오늘 한 2% 떨어졌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전문가 말을 듣다거나 아니면 누구 추천을 받고 그냥 종목을 산다면 아무 자신만의 어떤 기법이 전혀 없이 그럼 여기서 121선에서 밀렸는데도 왜 밀렸는지도 모를 거거니와 오늘 2% 떨어지니까 내일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데 만약에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면 여기 지금 일목균형에서 여기 지금 전환선이 밑에 있어. 전환선은 오늘 깨지 않고 거기서 멈췄으니까 얘가 거기서 약간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전환선을 깬다면 나는 팔 거야. 아니면 직전 저점을 깬다면 나는 팔 거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처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안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기준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하루 오르면 좋다가 불안하고 떨어질까봐. 하루 내려가면 뭐 불안하면서도 또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버틸 수 있는 기준이 요런 데 있는 거죠. 이제 전환선에 있고 뭐 직전 저점 이렇게 하고 여기 잡고 직전 저점이 깨진다면 거기서 이제 매도세가 밀려 나오면 더 깨질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속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만 된다면 여기서 심리에 밀릴 일은 없겠죠. 여기서 막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팔아버렸는데 갑자기 얘가 뭐 어느 순간인가 올라가 버리면 저거 놓쳤어. 내가 파니까 올라가. 뭐 내가 파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심리에서 지고 팔았기 때문에 거기가 팔 자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뭔가 불안한 심리에 의해서 팔았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런 어떤 기준이 없다면 전혀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물론 여기서 불안해가지고 오늘 판 사람들이 얘가 만약에 내일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가지고 한 29,000원 됐는데 뭔가 기준이 있는 사람은 29,000원에 떨어지면 손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판 사람보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오늘 판 사람이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계속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오늘 판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판 사람보다 절대 이게 이익이라거나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팔 이유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팔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팔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의 생각은 다 각자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서 팔 이유가 없었는데 여기서 2% 빠지니까 2%나 빠졌어 하고 여기서 팔아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하락하면 이득이고 오르면 손해고 이게 아니고 그 명확한 기준 없이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그냥 손해인 거예요. 그냥 결과가 아니고 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에서 뭔가 결과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번 한 번만 매매를 하고 주식을 안 할 거라면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다음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미리 팔았으니까 뭐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주식을 딱 한 번 하고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 뭔가 좀 설명이 장황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봉, 주봉, 월봉 그리고 뭐 일목균형을 이용해 가지고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를 찾는 방법? 뭐 약간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도 금방 했던 것처럼 다른 종목
뭐 살펴볼 때도 월봉부터 이렇게 천천히 보고 얘가 장기 추세가 살아있나, 상승세에 있나, 그리고 여기 주기가 있는데 여기 주기에서 이게 약간 저가나 바닥쯤인가,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일봉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사볼 만한 자리인가, 일봉이나 주봉을 보고 더 밑으로 빠질 데는 없는지,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거 거래량을 얼마나 터졌는지, 수급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뭔가 이유를 찾았다면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유를 못 찾겠다. 물론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없어서 이유를 못 찾는 건 안 되겠지만, 어떤 기준이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세워놨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목균형상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어디에 있느냐, 일목균형에서 뭔가 그 어떤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평선 상에서 얘가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기 이평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있다든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든가, 이런 한 서너 가지 몇 가지 본인만의 이유로 대해 봤을 때 얘가 괜찮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제 매수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장황하긴 한데 간단하진 않네요.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